안녕하세요. 나인아트 대표 김용록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글씨의 에너지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슈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는 없을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NDC 2050에 대해서 탄소 중립은 2050년, 우리나라 목표 2030년까지 40%를 달성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작년까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목표치가 좀 낮았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 21년 2월, 그 다음에 4월 전 세계 목표치가 좀 낮았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 딱 결과로만 본다고 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했을 2017년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감축량도 절대량도 제일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딱 집어서 기후 악당국으로 선정합니다. 누가 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석연료를 생산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왜 대한민국이? 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목표치를 26.3%에서 40%로 상향합니다. 근데 어떻게 상향만 했지 과정의 기준은 아직 발표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올해부터 하나씩 나오는 과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기준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26.3%였을 때는 산업과 수송에 대해서만 열심히 했습니다.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바꾸면 됩니다. 수송은 전기차로 바꾸면 됩니다. 왜? 계량이 너무 편했습니다. 전기차 계량할 수가 있고 카운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한 면적을 할 수 있고요. 생산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보다 더 많은 건물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면 40%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은 다 제각각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것들을 계량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나인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는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이슈를 합니다. 신축 건물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은 제한을 두거나 보조 건물로 해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의무화는 민간이 아닌 공공시설부터 의무화를 하겠습니다. 네, 공공이 된 다음엔 민간이 따라갈 겁니다. 근데 소비자는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했으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모릅니다. 나는 여기에서 일을 하고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내가 무슨 문제를 인지했다고 해도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 건물이 아니거든요. 나는 일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건물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를 줄인다고 해도 내 업무가 아닙니다. 그걸 열심히 했다고 해도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나랑 무관한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정으로 옮긴다고 하면 불 켜놓고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에어컨 켜놓고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왜? 내 돈 나가니까. 그렇지만 공공의 시설물들은 좀 다릅니다.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슈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반대로 이러한 에너지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조명 시스템도 나왔고 신재생 에너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과연 어떤 건물에 맞는지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수한 소비자를 찾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우리 시스템 최고입니다. 아니면 전시에 나가서 우리 거 최고니까 사주세요. 아니면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불신을 갖습니다. 노트북이나 자동차를 사는 것처럼 인터넷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비교할 수 있는 항목들을 소비자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한다고 해도 정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스템이고 너무 특별한 시스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사업자의 말만 듣고선 과연 큰돈 나가야 되는데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꺼려지고 적극적이지가 않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과거에는 사람이 해결해 줬습니다. 사람이 해당 건물을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건물들은 문제가 있으니 이런 시스템들을 넣으세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 그런 말들을 듣고선 해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변수는 절대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어쩔 때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가 오면 절감량이 높은 결과치를 낼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간 낮은 결과치를 낼 겁니다. 즉 편차가 발생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에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공단 단위로 세팅했고요. 남동공단입니다. 남동공단에 있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해당 건물을 클릭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비자한테 1차적으로 알려주고요. 그러면 사업자들도 우리의 솔루션이 어디에 들어가면 더 효과적일지를 1차적으로 스크린해 줍니다.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드러난 정보만 가지고 나타났던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1차적으로 스크린해주고 이 스크린한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나 사업자나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투자 효과가 있을지 탄소가 얼마만큼 절감되고 얼마만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공장들은 내가 얼마만큼
돈을 넣어야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장이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아서 1차적으로 공장들만 했는데 이런 건물들을 보고 공장에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가 됐으니 그러면 건물 단위로 가자. 건물 단위로 가게 되면 수직 공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층별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3차원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두 화면은 개인정보랑 무관하게 다 구축을 한 겁니다. 개인정보랑 상관없는 한 종 가지고선 저희가 분석을 해서 표현한 정보가 19종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인지한 다음에 스크린을 한 다음에 나는 더 디테일한 걸 보고 싶어. 그러면 그때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동의하에 받습니다. 그럼 더 디테일한 정보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때 나타나는 저희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AI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과거의 사용량과 미래에 예측되는 절감량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투자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용량 정보를 가지고 오른쪽 화면처럼 자동화된 진단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 진단 리포트를 보고 소비자는 최적의 시스템들을 설치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네들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저희가 있는 에너지맵, 와티라는 시스템인데요. 에너지맵을 가운데다 두고 소비자가 사업자를 연결해주고 그 사업자의 수수료를 받아오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왜 시행이 되냐? 이 에너지 산업, 환경 산업이라는 건 늘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한 2천만 원 정도 전기차가 비싼데 소비자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갭을 1,000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1,000만 원 정도 비싼 거는 소비자가 납득을 하고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린 리모델링도 리모델링보다는 좀 비쌉니다. 근데 그 비싼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매칭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이낸싱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설비를 투자하지 않게끔 최적화된 설비를 투자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는 불편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투입은 일단 불필요한 설비들을 투자하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매칭해 주고요. 무엇보다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절감되는 탄소 배출권을 수익화하고 사업화하는 영역으로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일단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사업적 용어를 저희가 대신 대행해 줄 거고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편리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산업들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B라운드, C라운드는 다 태양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외국들은 다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약 6년입니다. 6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나라도 효율적으로 많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고요. 미국은 땅이 크고 주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되는데 대표적으로 블록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첫 투자를 받았고요. 골드만삭스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올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뉴욕시로부터 추가적인 펀딩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사업 모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자의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모델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업이 중요하냐고 맥킨지 보고서를 참고로 한다고 하면은 여태까지 많이 알고 있는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탄소 포집 같은 산업들은 소비자랑 무관한 영역입니다. 즉 사회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산업적으로 접근한 영역입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소비자는 그냥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게 무슨 에너지인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소비자한테 베네핏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H백, 냉난방 공조, 단열, 조명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에 대해서 에너지를 세이빙시키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소비자가 에너지 비용도 세이빙되고 거주 환경도 쾌적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라라고 저희가 아닌 맥킨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팀원들이고요. 저희는 3명의 성균관대 UCT 공학과라는 학과에 나온 친구 3명이 동시에 창업을 했고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좀 확장이 됐습니다. 다음과 같은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그린벤처 강소기업 100에 선정이 돼서 일정 부분의 정부의 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사회 공헌, 에너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솔루션 같기는 한데 회사를 시작하시고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실제로 성과를 내고 어느 정도의 그 건물들을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줬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9년, 20년, 21년 동안 한전과 같이 공장의 에너지 절감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제 건물 에너지 공장 단위의 사업들은
연에 한 매출 한 1억 정도를 계속 내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6개 공장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AI 에너지 효율화라는 사업에 대해서 공장들이나 건물 단위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300% 이상씩은 성장하고 있고요. 3년밖에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매출은 아니지만 올해도 그 정도 성장을 해서 한 15억 정도의 매출이 작게나마 매출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30개 케이스 유저들을 확보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에너지 맵에 대해서 지자체나 공단에 두세 개가 구축이 돼서 실증화가 됐고요. 저 시스템은 확산하는 데 대해서 아까 말한 데 별도의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출 중에서 저 에너지 맵을 플랫폼이잖아요. 네네네. 그걸 통해서 수수료를 통해서 나온 매출들이 어느 정도가 되고? 아직은 없습니다. 그 수수료로 된 매출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권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 매각을 어디서 하냐라고 본다고 하면 저희가 칸사스 자산운용에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칸사스 자산운용은 뭐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에너지 쪽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자산운용에 시설 개선을 해서 이제 탄소를 확보하는 영역들을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와 수송에 관련돼서만 탄소가 하기에는 이제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 것들을 절감해 오면 자기네들이 다 사주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국가수리랑 스탠퍼드랑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회사의 역량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맵 플랫폼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시는 걸로. 네,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데이터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는데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50%는 또 난방 이런 것을 위해서 도시가스도 쓰고 네네네. 뭐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쪽 부분은 어떻게 역시 이제 네. 포함해서 판단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가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해서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을 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의 사실 주거의 에너지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타겟은 일단 아니고요. 저희는 건물이나 그 공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다 전기가 쓰거든요. 전기만을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스를 안 모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스템 안에서 3차원 이 다음 장 여기에서는 전기랑 가스까지 그다음에 수도까지 다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든 지금 현재 1차적인 타겟은 B2B. B2B랑 B2G를 타겟으로 하고 B2G.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탄소 배출권에 네. 관련된 회계 이쪽 네네. 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 거래할 네네.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맞습니다. 이거인 거죠. 네, 저희가 그 제일 많이 짓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돈 어떻게 벌 것이냐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거든요. 저희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어떻게 돈을 벌 건지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피버팅을 계속 비즈니스 모델로 피버팅 하는데 그린 리모델링을 매칭하는 일반 이제 사업자 매칭하는 거에서 장점이 있는 그린 리모델링을 얹힌 거고요.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권까지 산정이 된다고 하니 그것들을 매각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요번에 작년 말에부터 올 초에 바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전까지의 매출이 아까 말한 15억의 매출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맥킨지 자료를 설명을 하시면서 뭔가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법 혹은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법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그 시장을 마련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든지 간에 아직 저희처럼 이제 공기업이 잡고 있는 전력 시장이 있는 한 이게 혁신을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기가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하나 단중기 계획이라고 보이는데 그린 리모델링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바로 어드레스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거는 좀 더 디벨롭이 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장기적인 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바로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의 투자 자금이 이제 모여서 지역의 폐교들을 좀 살 겁니다. 폐교들을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린 리모델링 하면서 폐교의 에너지 성능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폐교라는 거는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 태양광도 좀 얹고요 해가지고 그런 매칭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폐교라는 건 말 그대로 폐교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중심이었던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비폐교를 활성화하는 게 또 그린 스마트 그린 스쿨 뭐 이런 것들에 그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이슈에 같이 엮어가지고 에너지랑 탄소랑 해서 하는 것들을 아까 말한 칸사스 자산운용이랑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30개 정도 공장 네네. 케이스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저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포트를 하면
몇 프로 정도나 개선이 되는 건가요? 적게는 4%서부터요. 많게는 뭐 20몇 프로까지 되는데 그건 공장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컨설팅 베이스, 그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이런 타겟팅이 좀 다릅니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보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접근하시는 방식이 대부분 다 스마트 팩토리 하시는 분들이 에너지를 같이 하시려고 해요. 에너지 도메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스마트 팩토리가 뭐 잘 돌아가니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데 AI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는 말 그대로 생산성이나 예지 보전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그분들이 에너지를 담당을 하다 보니 저희 같은 업체가 그쪽에 이제 약간 이제 좀 밀리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그쪽이랑 같이 하는 게 목적이고요. 유저 케이스에서 저희가 4%에서 13%까지 절감을 하고 뭐 23%까지 절감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하드웨어를 설치한 그분들과 데이터와 AI를 가지고선 효율화를 시킨 저희의 영역을 약간 구분해서 보신다고 하면 4%가 굉장히 크다는 수치를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 팩토리 말고 일반적인 이제 건물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몇 프로 정도 평균적으로 개선된다? 저희가 이제 통계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4%에서 13%를 평균적으로 보고요. 정유사의 본사, 그다음에 마곡에 있는 연구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풋을 뭐 얼마 안 넣고 1,000만 원 단위로 넣고 뭐 9천만 원 연에 이렇게 절감한 사례도 있고요. 분석을 했는데 하드웨어가 들어가지 않거나 설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절감이 효과가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퍼센테이지로 3%, 13%라고 얘기하고 설비가 들어가야 되면은 불필요한 설비가 아니라 너네에 맞는 설비, 너는 조명이야, 너네는 냉방이야, 너네는 지금 잘 쓰고 있으니까 별도의 설비 없이 그냥 뭐 부동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노력을 해라고 이제 보고서로 나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가치를 조금 달리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인아트 대표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